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진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포스코 임원들이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10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포스코. 16만 4,5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포스코의 자사주 매입 발표와 함께 8%나 상승했고 1년여 만에 92%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포스코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합니다. 3월 12일 전중선 부사장을 시작으로 임순규 재무실장과 최정우 회장, 장인화 사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은 약 20일간 19,000여 주의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국회 산재청문회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포스코 임원들의 조직적인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상법상 배임입니다. 명백한 내부자 거래고 부당 이득이에요. 이거는 금감원에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임원들이 회사에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했던 것이라며 이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정우 회장은 임원들의 자발적 매입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리 회사 임원들도 포스코 주식이 42% 급락하자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포스코 임원들이 특정 시기에 100주에서 300주 내외로 유사한 수량을 매수한 건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는 반박했습니다. 거의 몇 달 전부터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 사장들이 이걸 모르고 매수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명 자료를 통해 임원들은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으며 해당 주식을 현재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 안강읍민들이 농사일도 제쳐놓고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반대 집회만 4번째인데 주민들은 안강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경주시가 하루라도 빨리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강읍민은 폐기물 매립장을 절대 불허한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외친 지 6개월, 집회만 4번째. 코로나에다 영농차를 맞아 모이기 힘든 주민들이 집회를 마련한 건 간절함 때문입니다. 방위 산업체인 풍산금속이 안강에 들어오면서 1976년 두류리 일원까지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온갖 폐기물 업체가 모여든 두류공단. 10년 넘도록 악취에 시달린 안강읍민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허가 신청을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매립장을 조건부로 받아들이자는 여론에 대해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한다느니 일자리 창출시키자느니 듣기 좋은 소리를 막 하시던데 폐기물 업체 가득한 그곳에 어느 기업들이 선뜻 들어와서 생겨날까요? 주민 200여 명은 읍내를 행진하며 조건부 찬성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야든지 그래 이거 반대해가지고 손주들한테 안 부끄러운 조사에 되도록 그래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특성상 한 번 조성되면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십 년 후에는 매립 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경주시가 하루빨리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강읍이 23개 읍면동 등에 늘 소외받고 쳐대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경주시장님이 안강읍민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각오로 정분한 결단을 내리시고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 경주시로 통보하면 경주시는 환경청 의견과 기술적 법적 검토,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평가해 늦어도 4월 초에는 허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울릉간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사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울릉군은 적극 행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울릉을 잇는 대형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소규모 여객선이 대체 투입됐지만 1년 넘게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에 여객선 결항이 잦아 이동권 불편과 함께 화물 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0일 정도 결항이 되면은 한 5개월 이상 육지와 결항이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더라도 적은 배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멀미 고통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부터 포항 울릉간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응모에는 2개사가 신청했는데 H해운에 대해서는 공모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려했고 H해운이 청구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본안 소송이 남았다며 사업자 공모 심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이후에 선정인의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형 카페리선 공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자 울릉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군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대형 카페리선의 도입 필요성과 주민 여론 등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행정 이행을 건의했습니다. 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도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울릉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울릉간 대형 카페리선 도입을 두고 정부와 선사 간의 법적 공방에 이어 사업자 선정도 늦어지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도 속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학생들이 줄지어 등교하고 있는데 인도 옆 차로에 자동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교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교 일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통제되어 있으니까 좀 안심은 되죠. 지금 같이 걸어 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또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마음 놓고 나중에 이제 제 도움 없이도 보낼 수 있겠구나. 특정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 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은 대구 시내 20곳 정도 됩니다.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평가받자 대구시와 경찰은 대상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에 150억 원을 들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가장 많이 쓰는데 지난해 106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260대 더 늘립니다. 지금 실제로 단속하고 있는 건 49대로 기계 진단과 홍보를 거치면 단속도 더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주 원인인 불법 주정차도 문제로 지적돼 단속 카메라를 150여 대로 2배 늘립니다. 과속 방지턱과 안전 울타리도 더 많이 만듭니다. 안전 펜스라든지 가속 방지턱 등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교통 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또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는 신호기라든지 가속 카메라도 260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시설 강화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차 평균 속도를 쟀더니 이전보다 6.7%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법이나 쏟아부는 예산보다 어린이 보호에 더 효과적인 것은 안전 운행 습관일 겁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의 산재와 공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침묵을 지켰던 포항시 의회에서 포스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포스코의 산업재해와 공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항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아들 제발 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연습해하고.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에서 14명이 숨졌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4명이나 됩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월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시의회는 포스코의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선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후 광양제철소는 100억 원을 투입해 공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전남도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포항시의회는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는 등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쓰러지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이 공의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포항시나 시의회에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도 없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덕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많은 시민이 포스코로 인해 고통받는 동안 포항시와 의회는 소극적이고 무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력도 함께 집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포스코에 대한 할 말은 해야만. 김정숙 의원도 포스코가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님은 자본과 이윤,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하청 노동자들을 기계부품처럼 일하게 하는 죽음의 일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포스코에 대한 비판을 아껴왔던 포항시 의회가 고통받는 시민들을 대변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릉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울릉군 입원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포항의 모 병원을 방문한 뒤 포항 487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포항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확진 환자와 같이 방문한 가족들은 음성으로 나왔으며 현재 확진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원활한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지원금 결정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손해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된 뒤 4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지구가 간직한 청송의 지질 명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분안면 청송 자연휴양림 퇴적암층과 나실 마그마 혼합대를 찾았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청송군 분안면 자연휴양림. 휴양림 산책로를 따라 산 중턱에 오르면 바람과 물이 만든 줄무늬 바위벽 퇴적암층이 나타납니다. 퇴적암층은 암석이 물과 바람 그리고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이동해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는 1억 2천만 년 전에 물이 흐르던 하천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층리와 연은, 사층리, 단층 등이 잘 드러나 지질학적 기본 지식을 현장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마치 시루떡이나 무시개 떡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 세설성 퇴적 물질에 의한 퇴적암인데요. 학습의 현장으로 노드, 여기서부터 아주 먼 거리까지를 걸으시면서 학습의 퇴적암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퇴적암 장소입니다. 청송군 분안면 나실마을. 거대한 사발 모양의 동심원 형태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서로 다른 마그마가 섞여 집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로 화강암질 마그마에 섭록암질 마그마가 주입된 후 집안 침식이 발생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발 모양의 오목한 형태를 빚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은 마을 자체가 지질 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마을 집안이 마그마가 혼합해서 형성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니실 마그마 혼합 때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아직 액체 상태일 때 섭록암질 마그마가 주입되어 일부는 혼합되고 일부는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뒤섞인 두 종류의 마그마 흔적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지질 명소입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하나의 바위 속에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바위가 바로 다른 성질의 마그마끼리 혼합한 형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화산 폭발로 빚어진 마그마 혼합대 위에 형성된 이 마을은 지구가 만들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송 지오파크 그 자체로 1억 년 전 청송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김병욱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준하경 경주시장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병욱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이고 낮은 성평등 인식으로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며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울릉군이 전기자동차 개인용 완속 충전기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이며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설치 비용의 50%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릉군에는 50kW급 공용 급속충전기 23대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120대가 보급됐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셋들마을 대상지역에 영덕읍 화수 1, 2와 병곡면 백석 1, 2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4년간 국비 등 40억 원을 들여 주택 정비와 재해 위험 방지 시설 확충, 생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